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제기된 일부 오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유족 측과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1일 공식 홈페이지에 손정민 씨의 부친 소년 씨께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언급하신 지난 5월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 1263회 방송에 손정민 씨 가족과 A씨 가족 간의 대화 녹취 파일 관련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린다고 전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의혹을 설명했는데요. 앞서 해당 방송에서는 친구 A씨의 실제 대화 음성이 공개됐는데 제작진은 이 음성에 제가 일어났을 때 정민이는 확실히 없었을 거예요. 정민이는 옛날에 한번 이렇게 뻗어가지고라고 자막을 넣었지만 정민 씨의 아버지 소년 씨는 자신의 블로그의 자막에서 정민이는 우리 정민이가 아니다.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정민이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방송 내용을 전면 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소년 씨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제작진은 해당 사과문에서 해당 일의 정민 씨 가족과 A씨 가족 간의 대화 내용 녹취 파일 전체를 확인했다. 당시 대화의 전후 맥락을 따져볼 때 정민 씨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뻗어가지고 챙겨준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민 씨의 아버님과 A씨 측에 크로스 체크해본 결과 해당 문장의 주어는 정민 씨의 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다른 인물로서 정민 씨, A씨와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로 확인됐다고 정정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사과와 함께 이를 정정해 바로잡고 콘텐츠 다시 보기에 수정해 업로드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현재 문제의 자막은 해당 지적을 받아들여서 제가 일어났을 때 정민이는 확실히 없었을 거예요. 다른 친구는 옛날에 한번 이렇게 뻗어가지고 되게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친구들을 무조건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최해도 좀 있었거든요라고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네티즌들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인 CCTV 영상 조작 의혹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제작진은 모션 그래픽 효과가 들어간 해당 영상을 순간적으로 캡처해 악의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본 방송과 다시 보기의 날짜가 다르게 적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CCTV와 블랙박스 영상들은 재현이 아니라 모두 해당 일의 실제 영상이다. 좌하단의 노란색 시계 그래픽은 시청 편의를 위해 CG로 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작진은 CCTV에 찍혀있던 녹화 시각이 실제 시각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CCTV에 표기되는 녹화 시각과 실제 시각이 다른 경우가 상당수 있기에 취재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사설 CCTV의 시간을 정확히 체크했다. 표준 시간보다 3분 늦게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해 이를 감안해 정확한 시간인 4시 51분으로 방송에 표기했다고 해명하며 조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소년 씨는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제기한 건과 관련해서 방송사는 게시를 올렸다. 엎드려 절받기 같긴 하지만 오해 하나라도 풀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소년 씨는 방송 이후 시끄러웠다. 정민이 관련된 모든 것은 뭐 하나라도 단순한 게 없다. 찾았다는 휴대전화조차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낸 뒤 정민 씨가 생전에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며 사진을 보니 역시 보고 싶어진다.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아직은 실감이 안 난다며 그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역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의 밑바닥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풀 결정적인 열쇠로 지적되어 온 A씨의 사라진 휴대폰을 갖고 있던 환경미화원 김모 씨에 대한 온갖 의혹이 제기된 것을 보면 이번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격의 밑바닥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 씨는 환경미화원 김모 씨는 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주변에 술병이 많아 술 마시고 두고 간 거로 생각했다며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많이 주우면 한 달에 3개도 죽는다. 그래서 그게 A씨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A씨의 휴대폰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습득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김 씨는 휴대전화는 뒤집혀서 가운데 금이 간 부분이 있었다. 그 옆에 소주병과 페트병이 널브러져 있었다며 두세 사람이 와 술 한잔 먹고 버린 것 같았다고 진술하면서 5월 10일, 12, 14일 중에 주운 것 같은데 11일이 유력하다. 오전 9시 30분쯤 주웠던 것 같다며 경찰과 CCTV를 확인했는데 정확히 나온 건 아니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이어서 김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개인 사물함에 넣은 뒤 잊고 있다가 지난달 30일 동료가 휴대전화 습득물을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보관한 사실이 떠올랐다고 했는데요. 김 씨의 동료 역시 내가 휴대전화 주워온 것을 센터에 가져다 주려고 가는데 가지고 나오더니 이것도 가져다 줘야 되겠다고 했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인권침해라 생각해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찰은 정확한 휴대전화 습득 시점과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김 씨를 상대로 법최면 조사를 벌였지고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환경미화원 김 씨를 둘러싸고서도 친구 A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못지않은 온갖 의혹들이 난무한 것을 보면 정말 이번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던 자신의 추악한 이면을 보여준 사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A씨 측에서 네티즌들을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서자 자신이 올린 영상을 다 지운 한 유튜버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병원 변호사가 SBS의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A씨 측의 우호적인 내용으로 방송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가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긴 1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는데요. 이 유튜버는 정 변호사와 해당 기자의 사진을 두고는 왠지 너희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는 자막을 달았고 문제의 동영상은 17만 회가 넘게 조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영상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당 영상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결국 이 유튜버는 정 변호사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는 이에 대해서 댓글로 그냥 내부자들 생각나서 콩트 한 편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볼 줄 몰랐다. 유독 이 영상에 악플이 많이 달려서 진짜로 내가 만든 영상에 뭔가 핵심적인 뭔가가 들어있나 봤다는 뻔뻔한 반응을 보이더니 2일 새벽 그동안 올린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채널 이름까지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경찰 측에서도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의 아들이 중앙대 의대 졸업자이고 이번 사건에 경찰 고위직이 관련됐다는 허위 정보가 다시 퍼지면서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온갖 루머와 가짜뉴스는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네티즌들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돈벌이에 미쳐서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를 이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의 대응에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드는 일이 정말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는 오히려 사건의 해결을 더더욱 힘들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최소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저열한 짓 같은 건 하지 좀 맙시다. 그것은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은 물론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에게도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일 뿐입니다. 부디 이번 일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병폐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